2절에서는 프리의 급수 및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살펴볼 절은 1절 프리의 급수는 무엇인가, 프리의 급수와 경계 조건, 그리고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프리의 급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의 급수는 어떤 구간 0부터 1에서 정의된 임의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를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구간을 0부터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임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phi of x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프리의 사인 급수는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프리의 코사인 급수는 코사인 급수, 코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거의 비슷하므로 프리의 사인 급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bn을 상수를 프리의 사인 개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사실 사인 함수의 직교성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사인 함수의 직교성이란 두 사인 함수의 곱이 0부터 L까지 적분되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증명은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이를 이용하면은 프리의 사인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수를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식의 양변에 sin L분의 n파이 x를 곱하고 0부터 L까지 적분합니다. 자, 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이를 곱하고요. 0부터 L까지 적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좌변은 변화가 없이 phi x에 dx가 됩니다. 우변의 경우 이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변합니다. 그런데 적분이 있으므로 이 사인 함수의 직교성을 보면은 n과 m이 다를 경우에 모두가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sin n이 n1부터 무한대까지 변할 때 2와 sin n파이 여기와의 곱은 이 n이 m을 제외한 경우는 모두가 다 0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적분에서 남는 것은 n이 m일 때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적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0부터 L까지 bm, m일 때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sin,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bm은 사실 상수이므로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bm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적분을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2분의 L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은 이것을 양변을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리의 코사인 개수도 구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살펴본 것은 임의 함수를 0부터 1까지 주어진 임의 함수를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를 조합하면은 프리의 급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프리의 급수는 조건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주어진 임의 함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삼각함수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똑같이 앞에 본 것과 같이 이 개수들 A0, AN, BN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간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0부터 L까지였는데요. 이 프리의 급수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구간이 좀 넓어집니다. 함수가 정의된 것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프리의 급수와 그 개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함수 1이 0부터 L까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함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firebacks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free의 sin 급수를 이용하면 firebacks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sin n pi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n은 우리가 앞서 구한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bn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나온 공식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firebacks고요. 이를 풀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습니다. 따라서 bn이 짝수이면은 n이 짝수이면은 bn이 0이 되고요. 홀수이면은 n5분의 4가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 주어진 그 상수함수의 free의 사인 값을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세이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세이지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자, 이를 이용하면은 처음에 n이 1일 때는 이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그 다음에 5일 때, 7일 때 점점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수함수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함수가 거의 1에 가까운 이런 함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free의 급수와 경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ee의 sin 급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in 함수들로 이루어진 함수고요. 따라서 sin 함수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경계값이 즉 이 마지막 0, 0에서 또는 여기서 L이라고 하면 0과 L에서 모든 사인 함수들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더해도 그 값은 여기서의 값은 0이 됩니다. 이것이 프리의 사인 급수의 특성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리의 코사인 급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n이 1, 2, 3일 때 그려보면 이 그림과 같고요. 여기서의 특성은 경계에서 1일 때 또는 0일, 여기서 0일 때죠. 0일 때, 1일 때 그 기울기가 전부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다 합했을 경우에도 이 경계에서의 기울기가 0으로 나옵니다. 자, 프리의 급수 같은 경우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는 각각 그 경계에서의 값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 같죠. 따라서 이 모든 프리의 급수들을 다 더하게 됐을 때 이 경계에서의 값이 두 값이 같게 됩니다. 자, 이러한 프리의 급수들의 특성은 우리가 다음 절에서 살펴볼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때 각각의 경계 조건에 따라서 물리적인 경계 조건에 따라서 이 함수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그 프리의 급수의 특성은 기함수, 우함수, 주기함수 확장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리의 사인 급수의 경우 이는 사인 함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다 더해도 이 함수는 기함수가 됩니다. 자, 기함수라 함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기함수죠. 따라서 기함수들의 합은 또한 기함수가 됩니다. 자, 코사인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합은 또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는 y축을 대칭인 함수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기함수는 후에 급수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 주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0부터 L까지만 봤을 때는 이러한 기함수, 우함수, 주기함수의 특성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살펴본 예제에서 우리가 0부터 L까지 그 1인 상수함수를 프리 시리즈 표현했는데요. 그때 그림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리의 사인 급수였는데요. 자, 이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것이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주기함수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인 급수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기함수여야 됩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를 확장해야 되는데요. 0부터 L까지가 아니라 0부터 마이너스 L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면은 그 이후로 넘어가서 L부터 2L까지 살펴보고 또 마이너스 L부터 마이너스 2L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그 특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프리의 사인 급수는 0부터 L까지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다음은 이 형태로 변합니다. 다시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구간 0부터 L이 아니라 그 다른 확장된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주어진 프리의 사인 급수가 기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었다고 하면은 이 함수의 확장은 이와 같이 기함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 프리의 코사인 급수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확장하게 되면은 우함수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프리의 급수를 구하게 되면 이는 주기함수 확장이라고 해서 이런 주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프리의 급수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자, 6절에서는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프리의 급수는 사인 급수나 코사인 급수, 프리의 급수는 그 주어진 함수가 어떤 일정한 구간에 의해서 정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0부터 L까지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부터 L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였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프리의 급수를 구할 수 있는 그 함수들은 사실은 주기 함수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를 프리의 시리즈를 구하게 되면은요. 프리의 코사인 시리즈나 사인 시리즈나 아니면 프리의 시리즈를 구하게 되면은 프리의 사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배운 것처럼 주기함수 확장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를 이렇게 기함수 형태로 확장한 함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사실 주기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주기성을 볼 수 없지만 그 함수를 확장하게 되면은 이것이 주기함수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프리의 코사인 급수나 프리의 급수에 모두 다 적용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프리의 급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구간이나 아니면은 주기함수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 살펴볼 함수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 함수는 주기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져 있고요. 자, 이런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리의 급수를 좀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프리의 급수를 구하게 되면 이 함수의 프리의 급수를 구하게 되면 이 프리의 급수 표현은 사실은 이 함수의 그 주기 연장입니다. 따라서 이 나타난 빨간 선들과 같은 함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프리의 급수가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이 L을 점점 늘리는 것입니다. 점점 늘리면은 점점 많은 부분에서 원래 주어진 함수와 그 다음에 프리의 급수로 표현된 함수가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L을 무한대까지 보내게 되면은요. 이는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프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유도 방법과 식은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그 주어진 함수의 프리의 변환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의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원래 원하던 함수를 구하는 것을 프리의 역변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프리의 변환은 우리가 12장에서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인데요. 앞전 장들과 마찬가지로 세이지를 이용한 문제와 또 그렇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참조하셔서 세이지 코드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리의 급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1장에서는
프리의 급수와 또 경계 조건, 또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편물분 방정식입니다.